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챕터 7장의 세 번째 이제 B2U 차트의 실행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B2U 차트의 실행창에 대한 통합창에 대한 몇 가지 이 카테고리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있는 B2U 차트 혹은 제가 메인 메뉴라고도 쓰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메인 메뉴이거나 혹은 B2U 차트라는 빨간색 U자 모양의 단축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그인 창에는 날짜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날짜가 나타난다 하면 이것이 접속이 되는구나, 서버와 접속이 된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되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3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통합창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통합창이 나타나게 되면 B2B 차트의 실행 준비 단계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메인 창이 나타났어요. 메인 창에는요. 크게 12가지의 메뉴들이 있습니다. 12가지 메뉴는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 행정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부분이 바로 이 접수 파트 부분, 그다음에 뭐 진단서 파트 부분, 그다음 DM, 청구 이런 파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접수, 외래 진료실과 입원 진료실 이 두 파트는 사실은 그 임상과 관련된 의사분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긴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병원의 접수과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 외래 의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입원 병동의 의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임상병리사가 되기도 해서 역할극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외래, 입원 환자 관리, 기본 자료, 자, 12개 메뉴, 통합창의 12개 메뉴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통합창이 너무 화면을 많이 차지한다 싶어서 비트 컴퓨터에서 새롭게 트랙바 형태의 통합 단축 아이콘, 저는 근데 트랙바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트랙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활용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트랙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DRBT의 EXE 폴더에 가보시면 P 비트 뉴 메뉴.exe라는 알파벳 U 모양 똑같죠? 이렇게 생긴 파일명만 다르죠. 메인 메뉴 혹은 비트 U 차트라는 이름과 달리 이것은 이름이 이렇게 p 비트 new 메뉴.exe라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바 형태죠. 트랙바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런 메뉴 창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련된 모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통합창을 이용하시나 이 트랙바를 이용하시나 똑같은데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트랙바 형태보다는 메인 메뉴, 메인 창에 해당하는 스텝 3에 있는 것과 같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 통합 단축 아이콘의 트랙바 형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랙바 형태의 이 그 통합 단축 아이콘을 쓰시려면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하단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트랙바는요 원하시는 대로 앞쪽에 있는 이 B2U 차트라는 이름을 마우스로 드래그 시켜서 내 어디 어느 곳이든 창의 왼쪽, 위쪽, 아래쪽, 오른쪽에 어느 곳이나 붙여 놓으시면 그곳에 딱 달라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스텝 5입니다. 스텝 5에서 보실 부분은요. 우리가 원무과 직원, 즉 병원의 행정 쪽 업무를 하신다고 한다면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뭐 의무행정과를 나온 이 전문가들이 접수 수납, 원무 쪽 파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창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접수, 통계, 청구
입원 환자 관리 같은 이 메인 메뉴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그 메뉴들이 바로 접수, 통계, 청구, 입원 환자 관리 같은 이런 메뉴들을 많이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 봤어요.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 쪽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통합정보창에 2번 외래, 2번 3번이죠. 그러니까 4번에 입원 환자 관리, 6번에 슬림 마스터 진단서와 같은 부분들을 의사 고유 업무로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파트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다 실행할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OCS라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이것이 운영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메뉴들에 대한 사용도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접수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수납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 그 외래진료실의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병동의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임상병리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방사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하나하나들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7 부분은요.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통합정보청의 4번, 5번, 6번과 7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누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냐? 라이브 업데이트라든가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 환경 설정 파트 부분은요. 병원에서 전산실, 의무 전산팀이나 병원 전산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B2B 차트라는 OC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브 업데이트는 수가 약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2020년 4월 1일 현재 수가나 약가들이 변경된 것들이 심평원에 개정 고시가 된다면 그 개정 고시된 데이터들을 비트 컴퓨터에서는 다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비트의 서버에 접속해서 라이브로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서버에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서는 이 라이브 업데이트를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백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백업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백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환자의 그 진료 기록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산 관리자가 백업해 놓을 때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파트 부분은 크게 홈페이지는 비트 컴퓨터로 접속하는 접속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경우냐면 홈페이지 자체에서 이 비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병원급 프로그램들의 버전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알고 싶을 때는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어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 프로그램의 오류들을 지금은 개발사에서 직접 병원에 그 답방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다시 해주기도 하지만 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접속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원격에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그 사무실에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원격에서 접속을 통해서 설치나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외래진료실이나 병동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들께서 수가 약가들을 검색해 본다라든가 약제에 대한 성분들을 검색할 때 비트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들 중에서 드럭인포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드럭인포에 무상으로 이 B2B 차트가 설치된 곳이라면 무상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약제의 정보, 효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설정의 경우에는 서버하고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서 프린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서버하고 연동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는 차트를 어떻게 쓸 것이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연번호를 쓸 것이냐, 날짜에다가 뒤에 연번호를 쓸 것이냐, 아니면 자유롭게
차트번호를 입력할 것이냐 등등등을 사용할 때 환경 설정 부분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B2B 차트 설치하기 파트 부분에서 잠깐 동안 환경 설정을 봤어요. 그때는 서버의 IP 주소를 연동하기 위해서 잠깐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B2B 차트 실행 말고 설치하기 파트의 뒷부분을 보시면 설명이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부분입니다. 마지막 파트 부분의 통합정보창의 5번, 7번, 12번 파트는요. 기본 자료와 지원 부서, DM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네 가지 파트 부분은 병원의 의사 업무이기도 하고 행정 업무이기도 하고 원무과 업무이기도 해서 많이 중복되어져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기본 자료 파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본 자료 파트 부분에는 수가 약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만 우리 약제에 대한 정보들을 5자 이내의 약어로 약자를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병원에서만 쓰는 코드들을 쓰고자 할 때 묶음 코드를 만들어 썼을 때, 묶음 코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통 계절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감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감기로 오는 우리 병원의 환자들은 보통 성인, 남자, 여자, 아이, 남자, 여자, 뭐 노인, 남자, 여자 이렇게 있다면 약을 미리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성인 남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뭐 A라는 약 묶음을 처방을 한꺼번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다 빨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이 바로 기본 자료고요. 그 밖에도 기본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들,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이 통합정보창에서 어떤 프로그램들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에 이제 지원 부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지원 부서 부분은 임상병리사라든가 방사선사라든가 이런 병원의 지원 업무들을 하는 서포팅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들이 통합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더를 내려요. 소변 검사, 엑스레이 혹은 피 검사 같은 것을 오더를 내리게 되면 지원 부서에 로그인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오더 내린 게 오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환자가 있으면 콜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지원부서에 이제 올려줍니다. 그럼 그 검사 결과지를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 화면에서 결과지를 이렇게 보고 판독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D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이렉트 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일은 우리 CRM이라고 해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는 CRM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의 관계 관리, 즉 SMS를 보내기 위한 거 혹은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는 거 할 때 주소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서 DM 발송들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2B 차트의 실행하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